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쩌르나고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뽀드고리자 쩌르나고라 대통령 밀로 듀가노비츠 카카. 나는 쩌르나고라 국경절에 처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귀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쩌르나고라 사이의 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강화 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주체 109 2020년 7월 13일 평양.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지 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경상유치원의 일꾼들과 교양원들이 어린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친어보이 사랑을 다시금 뜨겁게 사교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에 우리 유치원을 찾으셨던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때 자신께서 꼭 다시 나오시겠다는 이런 사랑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하신 그 약속을 정말 우리 교양원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모두 가슴에 새겨두고 정말 우리 원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우리 원수님 또 만나 뵐 그날이 정말 언제일까 하고 막 이렇게 손꼽아서 기다렸댔습니다. 그런데 나라 일에 구처럼 바쁘신 우리 원수님께서 정말 불과 40여일 만에 그렇게도 빨리 이렇게 유치원을 이렇게 다시 찾아주실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그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허리 굽혀서 품에 안아주시고, 그다음에 몇 살이냐 나이도 물어주시고, 그다음에 벌도 쓰다듬어 주시면서 유치원으로 들어서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7월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경상유치원에 또다시 나온 곳은 학령전 어린이들의 지능 개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두껍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유치원에서 배출된 이 음악 신동들에 대해서 이제 다 알아보시고, 우리 유치원에서 재능을 익힌 이름 있는 예술인들의 이름도 일일이 꼽아주시면서 이 경상유치원 우리 교양원들의 그 자그마한 성과를 정말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종합놀이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재미나는 놀이를,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사놀이를 하고 있는 한 어린이에 다가가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속에 팔을 내미시면서 진찰도 청하시고, 또 육기 경기를 하고 있는 어린이를 보시고는 정말 힘이 장사라고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오랫동안 대견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원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셨으며, 또 대를 두고 잊지 못할 사랑의 선물도 가슴 한가득 안겨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그 차이로운 영상을 우러르면서 우리 교양원들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워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이곳 유치원에서는 전성적인 소질을 가진 어린이들의 예술적 기량을 더욱 높여주는 것과 함께 학령전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는 외국어 교육 방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 방법을 창조해서 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 나가려는 온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열의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속에 기계공업성 일꾼들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정보원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항일무장투쟁 시기 전민항쟁을 위한 핵심 육성 기지였고, 조국 해방을 위한 최후 공격작전 시기에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집결처였던 간백산 미령을 참관했습니다. 사령부 자리와 병실 자리, 구호나무를 비롯한 미령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구람없이 싸운 혁명 선열들의 투쟁 정신을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혁명이 송산 백두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무두봉에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백두산이로의 첫 답사 행군길을 개척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았습니다. 이어 그들은 백두산 위령을 답사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소백수 꼴의 정중히 모신 졸세비인들의 모자이크 영상 작품의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령부 깃털집에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간관 항일혁명 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오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백두산 위령 고향집에서 그들은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 빨치산식 항행군으로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를 숭엄히 돌이켜보았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빨치산의 피어린 역사를 가슴 뜨겁게 안아보며 혁명의 송산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백두산정에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격정의 환호성을 토치올리며 백두의 혁명 정신을 만장약하고 경의하는 최고領도자 김정은 동지의領도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을 주체조선의 만년제보로 빛내어 나가자.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 나가자. 당창건 75돌 시대는 뜻깊은 올해에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열이 높이 숙천군 대릉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농작물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작업반 버전은 대체로 한 80% 정도의 면적이 간섭기 있는 토양이면서도 장마철 침수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포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반에서는 쿤모에 의한 재배 방법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강화모, 영양모, 냉사모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받아들이는데 쿤모를 받아들이니까 제일 수확고도 높고 전 생육기간에 수입이 더 늘어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창군에서는 도로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구배가 심한 용들이 많은 조건에 맞게 도로의 폭을 확장하고 평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내부 외비를 동원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또한 옹벽 쌓기와 물도랑 치기 그리고 로반 관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도로의 안전성과 기술 상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천 버섯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과학적인 버섯 생산 방법을 받아들여서 많은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장에서는 싱건봉버섯, 느타리버섯, 펄검정버섯, 팽나무버섯을 비롯해서 10여 가지 품종의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로 재배 특성이 다른 데 맞게 우리 공장에서는 기술별에 따라서 품종별 배치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 또 구에 맞게 전군 생산을 확고히 앞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실내 재배장에서는 싱건봉버섯을 위주로 하여 생산하고 야외 재배장에서는 온도가 높은 기준에 맞게 펄검정버섯과 검정버섯을 배치하여 생산량을 더욱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온도가 높은 계절에 좋은 품종인 흰건봉버섯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온도를 잘 보장해 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에 맞게 우리는 기능공들이 자기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새로 들어온 재배공들이 버섯의 생리적 특성을 하루빨리 터득하고 그것을 재배관리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나하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동 담당제를 실시하여 서로가 배우고 따라 앞서는 경쟁 열풍 속에서 더 많은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민족 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요리 기술을 발전시킬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평양시 단고기 요리 품평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품평회에는 평양시 사회구병관리국 산하 각 구역 종합식당 단고기집들에서 선발된 요리사들이 참가했는데 여기에는 그들이 내놓은 단고기장, 단고기 등심찜을 비롯한 지정 요리들과 창안 요리들이 출품됐습니다.
삼복철에 닭고기 국물이 발전등에 떨어져도 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단고기장을 원기를 회복하는데 좋은 약재를 이용해왔고 이것을 즐겨 먹는 것을 하나의 풍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품평에 우리도 단고기장을 가지고 참가했는데 단고기의 자기 맛을 살리는 데서는 지방마다 자기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중점을 두면서도 창안 요리들을 내놓기 위해서 인민들과 의견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단고기 등심찜이라던가 단고기 윗쌈, 단고기 백숙을 비롯한 요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창안 요리들을 가지고 품평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단위들에서 내놓은 이러한 창안 요리들을 우리 단위의 발전적 측면에 맞게 적극 받아들여 가지고 봉사활동에 적극 이용하려고 합니다. 최근 국제 소식입니다. 먼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악성 전염병의 세계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비루스 감염증의 발병이 시작된 이래 올해 1월부터 7월 13일 현재까지의 세계적인 감염자 수를 분석해보면 1월 한 달 동안 1만여 명의 감염자가 나온 데 이어 2월에는 7만여 명의 감염자가 더 늘어나 총 감염자 수는 8만 명 이상, 3월에는 77만여 명이 또 감염돼서 총 8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4월에는 245만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돼서 총 330만 명 이상, 5월에는 285만여 명이 감염돼서 총 615만여 명을 기록했으며 6월에는 한 달 사이에 무려 442만여 명이 감염돼서 총 감염자 수는 1000만 명 개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7월에 들어와서 불과 13일 동안에 약 300만 명이 또 증가됐습니다. 이로써 13일 현재 세계적인 총 감염자 수는 1322만 6360여 명, 총 사망자 수는 57만 493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루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는 13일 하루 동안 6만 4900여 명의 감염자와 450여 명의 사망자가 새로 추가돼서 총 감염자 수는 약 347만 8천 명, 사망자 수는 13만 8,2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이 얼마 전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자국의 한심한 실태를 폭로 비판했다고 합니다. 13일 하루 감염자 수가 많은 나라들을 보면 인디아에서는 2만 7,999명, 브라질에서는 2만 1,783명, 러시아에서는 6,537명, 이란에서는 2,349명이라고 합니다. 악성 전염병에 의한 피해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속에 최근 중국 세관총국 수출입 식료품 안전국이 수입 식료품 포장재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미국, 브라질, 영국을 비롯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나라들에서의 식품 수입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란 정부에서는 악성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결혼식과 장례식 등 큰 규모의 모임들을 금지할 것을 호소했으며 스리랑카 교육성은 단 3일 만에 북부의 한 의료 시설에서 약 400명이 감염자로 확진된 것과 관련해서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 13일부터 다시 문을 닫을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다음, 중국의 강서성에서 폭우에 의한 큰 물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11일 현재 40만 5천 명이 긴급 소개됐으며 총 피해자 수는 505만 3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서성 큰물 및 가물방지 지휘부는 큰물 피해 방지 급수를 1급으로 올렸습니다. 한편 호북성의 14개 시와 자치주에서는 올해 들어와 큰 물로 23명이 목숨을 잃고 22만 5,600명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총 피해자 수는 484만 8,9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 해군 기지에 정박하고 있는 군함에서 12일 화재가 일어나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화재로 승무원 전원이 군함에서 황급히 뛰어내렸으며 그 주변에 있던 군함들이 대피하는 서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배에서 폭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강원도 바닷가 지역을 위주로 새벽과 오전이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5도로서 평년보다 3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은 서해안과 함경남도, 강원도에서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7월 15일 수요일 음력으로 5월 25세입니다. 내일 서해안 지역과 자강도에서 흐렸다가 개이고 량강도와 동해안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불안정한 대기 영향으로 오후와 저녁에 산발 쪽으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8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도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송전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사리원시도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역으로서 7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곡산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북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날씨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최근 날씨의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에 기본 영향을 주는 태평양 고기압이 상대적으로 약화돼서 이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흘러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철이라고는 하지만 날씨가 선선하고 지난해 같은 시기와 대비해 볼 때 장마 전선의 영향이 아니고 조선소의 중부나 남부 지역을 지나가는 이 조기압과 불안정한 대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장마철은 아니지만 6월달이나 그리고 이제 7월달에 들어와서도 강원도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들에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7월 19일부터 이제 또 며칠 오간에 전국적 범위에서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도 내릴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